오늘은 에고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에고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다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언제나처럼 이 에고에 대한 정의도 저만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에고란 무엇인지, 에고의 특성, 그리고 에고를 다루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에고를 분리된 객체 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참나는 우주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참나는 마음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한한 의식과 하나인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에고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사회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부정적인 마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에고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와는 분리되었지만 절대 나와는 분리되려고 하지 않아요. 나와 남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에고는 나라는 상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에고의 첫 번째 특성은 생존에 강한 열망이 있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의식인 우주와는 분리된 존재이지만 이상하게 나라는 상에는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원래 에고적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죠. 내 것,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돈, 내 사람, 그리고 다른 것은 남, 남의 것, 남의 돈, 이렇게 분리를 만들어 놓고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생존의식이 정말 강합니다. 이 에고는 생존을 해야 해요. 자기 자리 빼앗기는 게 싫습니다. 내 것 뺏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내 것이라고 정해놓고 나에게 집착하고 나의 에너지를 뺏으면서 생존해야 하거든요. 무한한 의식으로 가면, 영혼의 세계로 가면 우리는 나와 남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 거야, 네 거야 하는 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나뉘지만 에고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나와 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남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을 해야 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변화도 정말 싫어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파괴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 사람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고 알람 울리는 겁니다. 내 입지가 좀 좁아지겠는데? 그럼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꾸 생각이 돌아오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존하고 싶은 에고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고의 두 번째 특성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다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고는 진짜이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알맹이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진짜처럼 자기를 꾸며내야 합니다. 예쁜 포장지로 자꾸 감싸놔야 돼요. 그럴싸한 이 포장지 하나 쌓아놓고 저 포장지 하나 쌓아놓고 계속 몸집을 부풀립니다. 한마디로 과대포장이죠. 과대포장도 그런 과대포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포장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에고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가고 보면 그게 에고였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에고라는 것을 알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에고에게 얼마나 많은 먹이를 주며 살아왔나요? 그 에고를 한 번에 분별해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에고는 핑계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에고가 바로 껴듭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할 수 없는 이유, 핑계를 수만 가지 만들어냅니다. 에고의 세 번째 특성이자 가장 큰 특성은 지금 현재에 머무르기 싫어한다입니다. 에고는 현재가 싫어요. 현재에 집중하면 현존에서 고요해지면 에고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기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현재에 머물도록 만들고 싶을까요?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사람을 계속 후회하게 만듭니다. 아, 그땐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가 좋았지. 아, 지금 나는 왜 이러냐. 그때 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날씬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 속에 머물러서 사람을 허우적허우적 거리게 만듭니다. 과거만 떠올리게 할까요? 미래도 엄청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을 거부한 채 미래를 꿈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은 현재를 인정하면서 현재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은 건강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불만족하면서 지금에 저항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건 에고의 계획입니다. 마음을 한시도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에고의 계획이에요. 에고는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고 미래를 쓸데없이 기대하게 만들면서 현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에고의 네 번째 특성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려 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는 현재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와 남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아,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친구는 잘 나간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남의 처지를 비교하게 만들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내 친구는 내 친구의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이 있는데 자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걸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진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가 나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합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질투를 할 수는 있지만 에고에게 휩싸인 질투의 끝은 결국 타인에 대한 비난입니다. 에이, 쟤는 그냥 운이 좋았겠지. 제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냥 어쩌다 한번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게 합니다. 질투를 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복을 쌓는 일이 아니라 업을 짓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비교만 비교는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날씨는 마음에 안 들다. 이런 식으로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새삼 떠올려 보면 비교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비교하게 만들면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타인과 경쟁하려 합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빛이 난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투쟁해요. 에고는 투쟁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가 아니라 창조 사회입니다. 시험 같은 것도 누구를 떨어뜨려야 내가 붙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경쟁 사회로 몰아서 타인을 경쟁의 상대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잘 되면 잘된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나는 경쟁에서 진 루저처럼 만들어 버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에고의 다섯 번째 특성은 네 번째 특성과 이어지는 만족을 모른다입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해요. 사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되게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에고의 눈에는 가지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9개를 가졌는데 1개를 가지지 못해서 10개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사실 9개를 가진 것만 해도 너무 멋진 일인데 에고는 1개를 가지지 못해서 10개를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구해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해요. 과대포장.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10,000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50,000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50,000원을 또 가졌는데 이젠 100,000원이 눈에 보이고 100,000원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계속 돈을 쫓게 만듭니다. 에고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무언가를 쫓게 만들어요. 마음을 달리게 만듭니다. 이걸 가져야 행복할 거야. 너가 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야.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행복은 조건이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에고는 무지개를 쫓게 합니다. 결국 지치는 건 나예요. 에고의 마지막 특성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싫어하고 행복보다 불행을 쫓아간다입니다. 에고는 나보다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세상의 행복과 풍요, 모든 것들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 내 행복을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인 사람을 보면 내 돈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절대 한정적이지 않고 무한한데 에고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를 하게 하고 좌절을 하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무슨 조언을 얻어? 이러면서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자기 기준에 불행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대장 노릇을 합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고는 자기 기준에서는 정말 행복하죠. 근데 그건 불행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나도 행복의 에너지를 받아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불행한 에너지를 받는 거겠죠.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 사이에서 잘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건 그건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만 계속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고의 특성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은 나만이 느끼는 나만의 에고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내가 이상해서 내가 부족해서 에고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일 큰 특성이 저렇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에고가 되게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지시죠? 에고를 그냥 무시하고 회피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고는 나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고의 생각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고는 그냥 원래 그렇게 생긴 존재입니다.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에고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저는 에고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이 에고이고 무엇이 참나인지 탐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고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은 에고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존재를 없애려고 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에고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에고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고에 저항하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정해져 있어요. 에고와 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되게 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가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 듣기 싫어 죽겠다. 듣기 싫으니까 넌 말도 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싫고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겨먹은 대로 그렇게 사는데 자꾸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듣기 싫다, 조용히 해라, 쓸데없다 라고 억누르니까 자꾸 더 커집니다. 억누르는 건 반드시 터집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져서 나를 더 괴롭힐 거예요. 그땐 손쓰기도 어렵고 그땐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저 받아주세요. 에고의 특성을 알아냈으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에고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에고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고라는 것은 에고라는 것을 몰랐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내가 에고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알아내는 순간 에고와 나는 분리가 되면서 에고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차렸는데 에고가 작아지질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에고에게 먹이를 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 에고가 10개가 쌓여 있었다면 내가 지금 에고를 알아차린 순간 그 10개에서 하나씩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에고가 쌓인 게 많았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천천히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에고를 알아차리려면 마음이 고요해야겠죠. 방이 꽉 차 있고 어지러울 때는 쓰레기 하나 더 있다고 해도 티가 안 나지만 깨끗한 방에서는 양말 한쪽만 벗어나도 티가 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많을 때는 에고가 에고인 줄도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이 청정하고 생각이 깨끗하면 에고의 생각은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명상을 하셔도 좋고 정화를 열심히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을 안 나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꾸 안 되는 걸 시도하면 에고가 더 커집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놔두세요. 에고가 에고인 것을 내가 눈치챈 이상 에고는 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에고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존재니까요. 전에는 에고가 나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에고는 에고이고 나는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 그저 에고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세요. 그럼 에고는 서서히 영향력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길게 에고에 대해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을 그냥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에고를 알아차려 보세요. 와, 이게 에고였나 할 정도로 엄청 교묘할지도 모릅니다. 에고와 나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안 순간부터 자신은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에고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에고를 알아차리는 관찰자로 서 계시길 바랄게요.